내가 서 있는 곳은 저희가 유년 시절에 놀았던 레고나 인형의 집의 형식으로 먼저 만들어 보는데요. 그래서 미니어처 세트장을 만들고 그 안에 인물들을 배치해서 저희가 어떤 공간의 기억, 상황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촬영물로 남기게 되는데 그 촬영물은 영화 속의 스틸컷처럼 주인공의 시점으로 다시 촬영하여 저희가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이 세트를 볼 수 있게 되는 경험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오늘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채색 도구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고요. 물감이랑 매지, 그리고 색연필, 그리고 테이프류를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도화지가 필요한데요. 도화지를 정사각형으로 잘라 놓은 4장의 도화지와 그 다음에 우드라 폼보드를 이용해서 오늘 작업을 할 건데 이것도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4장씩 준비해 주시고 저는 5mm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핀이랑 필기 도구, 그 다음에 가위랑 칼 등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따가 어떤 고정 지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이쑤시개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꽂이 같은 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특정 공간에 대한 거에 대한 아이디어 메모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처음에는 어떤 공간을 선택할지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공간이 어떤 형태의 공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로 나열을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있는 작업실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A4 용지나 다른 종이를 준비를 해 주시고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써 볼 텐데요. 일단 저는 공간은 작업실, 그리고 저의 작업실 공간에 벽과 바닥, 그 다음에 사물, 인물에 대한 걸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작업실의 벽색은 페인트가 칠해진 하얀색 벽입니다. 그래서 흰색 벽이고요. 또 벽에는 제가 주로 작업하는 그림이 걸려져 있어요. 그림이 걸려져 있고 또 시계도 걸려져 있고요.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창문 밖으로는 여기 경기창작센터 대부도의 풍경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좀 구체적인 요소들을 좀 적어 주시고요. 또 다시 바닥은 어떤 타일로 되어 있는지, 어떤 색으로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는 바닥은 회색 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로 바닥에는 책상과 짐 박스 같은 게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짐, 그 다음에 책상, 그 다음에 저의 공간을 채우는 사물 같은 경우는 의자와 침대, 그 다음에 화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주로 이 공간에서 작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때로 쉬기도 하는데 이 공간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를 그릴 거고요. 본인을 그릴 거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를 그릴 겁니다. 그리고 가끔 친구들이나 동료 작가분들이 놀러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료 작가분 한 분을 등장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다 나열을 했으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3면의 벽을 그릴 거고요. 한 면의 바닥을 그릴 거고 마지막엔 사물과 인물을 따로따로 그릴 건데요. 그래서 일단 아까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4장의 종이를 이용해서 3장은 벽, 1장은 바닥으로 그려줍니다. 3면의 벽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먼저 밑그림을 그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바로 그리셔도 좋은데 저는 한번 바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벽은 제일 가운데로 들어가는 벽으로 할 거고요. 이 양쪽은 사이드로 들어가는 벽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에는 창문이 2개가 크게 있고요. 그 사이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창문 틀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있으면 그런 것도 추가해서 그려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그려주시는 게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작업을 보여줬을 때 그 공간에 가본 것처럼 느끼게 해주시려면 네, 많은 사물과 기물을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는 제 가방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풍경은요, 여기 경기창작센터 대부도에서는 멀리 갯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보이는 풍경을 그려주셔도 좋은데 보통 집을 위주로 그리시면은 맞은편에 아파트 단지나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 꼼꼼히 찾아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옆쪽에는 제가 쌓아놓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림 화판들은 보통 문자 크기 정도 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짐 박스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적재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키우게 된 작은 선인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으로 봤을 때는 집에서는 TV를 놓을 수도 있고 또 책상과 책장 같은 걸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약간씩 투시를 주면서 그리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평면으로 투시를 주지 않고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반대편으로 가보면 이쪽에는 아까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적어 놓은 것처럼 흰색 벽에 그림을 그리는데요. 제가 주로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벽입니다. 이 벽에는 지금 현재는 긴 가로 그림이 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림이 5개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밑으로는 저의 물감이나 사물 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콘센트도 있고요. 가끔 벽에서 청소기를 충전해 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림이라든지 어떤 벽지의 문양, 또 붙어져 있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를 좀 더 재밌게 그려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 작업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 작업은 주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려주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보고 이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TV를 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부를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그게 꼭 가정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공원이라든지 학교, 교실이나 놀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데 일단 세 면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꼭 엄청 잘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 기물이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려줘도 좋아요. 결국 이거는 배경으로 쓸 거기 때문에 너무 잘 그리려는 것보다는 그냥 그 공간에 대한 묘사 위주로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그리게 되면은 이제 채색을 해볼 건데요. 채색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하시기 편한 걸로 채색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색연필을 쓰셔도 되고 사인펜, 매직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색연필과 물감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특히 물감을 쓰실 때는 번지는 거를 조심을 해주시고 저는 스케치를 유성 펜으로 했기 때문에 번지진 않는데 만약에 사인펜으로 하게 되면 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생활에 있는 기물들의 색깔을 다 연상해 주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채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채색 같은 경우는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해주셔도 되고 또 큰 면적이 있다면은 물감을 활용해서 채색해 주셔도 되고요. 나는 내 면을 그리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경우는 잡지나 사진을 이용해서 콜라주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려지는 게 내가 너무 힘들고 그리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패턴의 이미지들을 찾아서 이 종이 위에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작업실의 상황을 올해 2월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했는데요. 올 2월은 계속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리고 날이 춥기도 했고, 이런 단순히 공간에 대한 묘사보다도 그때 상황과 그때 가졌던 감정들을 떠올려 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더 그때의 생각을 그림 일기처럼 아니면은 영화처럼 남겨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채색하는 것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작업을 그리고 있는 제 모습을 그릴 거기 때문에 그림은 이 정도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주로 가정집에 붙어 있는 전기 콘센트나 아니면 어떤 조명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가전제품 같은 것도 다 찾아서 그려 넣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한 면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물감으로 채색을 해볼 건데요. 물감으로 채색할 때는 종이가 울지 않도록 가볍게만 색을 올려주시고요. 진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배경이 되는 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디테일보다는 큼직큼직한 기물 위주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채색이 필요한 곳에는 맞춰서 다 꼼꼼히 칠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공간의 벽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벽이기 때문에 벽 색깔은 따로 칠해주진 않았지만 만약에 본인의 집이나 학교 벽에 색이 특징이 있다면 칠해주셔도 되고요. 저도 한 부분만 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벽에 좀 많이 그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사진 촬영을 할 때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이 보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심 벽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노란 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면의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면을 다 그려놓은 거는 한쪽에 두시고요.
그 다음 바닥면을 그려줄 건데요. 바닥면 같은 경우는 보통 가정 내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깔려진 밑에 타일이나 장판 혹은 원목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러그를 깔아놓는 경우라든지 뭐 전기 장판일 수도 있고요. 많은 요소가 있는데 저희 작업실은 네모진 얇은 타일로 된 회색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지게 문양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바닥 부분에는 면적이 크니까 저는 물감을 이용해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닥이 완성됐고요. 완성된 바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쪽에 두고 말려줍니다. 특히 이제 물감 작업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말리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걸 하면서 조금 말려줄게요. 이렇게 네 면이 완성된 그림을 두시고요. 아까 준비해 두었던 우드락에 이것들을 하나씩 붙일 건데요. 풀을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면을 다 붙여보았는데요. 이제 이 네 면을 다 결합해서 하나의 세트장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단 바닥면을 중심으로 잡고 저희가 먼저 가운데 그림으로 그렸던 그림을 결합해 볼게요. 그래서 이 우드락끼리 붙였을 때 우드락 본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친핀을 준비했는데요. 친핀을 이용해서 이 두께 사이를 관통시켜 줍니다. 친핀을 사용하실 때는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고 정 어려우신 경우는 우드락 본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친핀으로 고정시켜 주실 때는 최대한 많은 친핀을 사용해 주셔서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결합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빠질 리는 없지만 한번 테이프 처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결합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마감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이런 식으로 바닥과 중앙면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또 방향에 맞춰서 하나를 더 결합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쪽 면 그리고 바닥면이 결합이 될 거고요. 이거 역시 저는 친핀으로 고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세 면이 결합이 됐고요. 뒤에 역시 마스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형식의 네 면이 있는 공간이 완성되는데요. 세트를 완성한 후에 이제 들어가는 인물이나 사물을 그릴 건데요.
저는 아이디어를 적어 놓은 것처럼 그림 그리는 저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렸을 때 사이즈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여야 하기 때문에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그리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붓을 쥐고 있는 것, 그다음에 그림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을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날 입고 있었던 옷이나 상태 등을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요. 의자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살짝 비스듬하게 투시를 줘서 그리면은 좀 더 사진을 찍었을 때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투시를 줘가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마침 제 방에 놀러온 동료분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그린다고 하면은 가족을 그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같이 생활하는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같이 수업을 듣는 학교 친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인공인 저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을 같이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또 이 공간 안에 어떤 것을 배치해 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자가 들어가고 또 제가 주로 쓰는 오디오를 한 대 놔보겠습니다. 소형 냉장고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를 그려준 다음에 다시 앞과 같은 방식으로 채색을 해줍니다. 인물이나 사물 부분은 디테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감보다는 사인펜 혹은 색연필로 채색을 해주시면 좀 더 자세히 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누구와 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등 상세하게 묘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는 오디오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만화와 같이 이렇게 노이즈를 한번 넣어 볼게요. 또 어떤 부분은 물감으로도 채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세트 안쪽에 들어갈 인물과 사물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다 그려진 그림들은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는데요. 너무 꼼꼼히 자르시지 않아도 되고요. 조금 큼직큼직하게 이 외곽선 밖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위를 사용하실 때는 손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저는 크게 조각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요소를 자르고 이제 좀 더 꼼꼼히 잘라볼게요. 다 이렇게 오려진 개체들은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나무용 꽂이나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지지대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인물처럼 좀 긴 부분은 대나무 고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뒤에 지지대를 놓고 테이프로 고정시켜 줍니다. 저희는 이제 이 바닥에 꽂을 거기 때문에 이 뒷면이 너무 많이 남거나 너무 적게 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 0.5cm 정도 두께를 주시고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너무 안 맞거나 이쑤시개 길이가 길면 중간에 한번 잘라주셔도 돼요. 튀어나오는 테이프나 튀어나오는 이쑤시개가 보이지 않도록 잘 정돈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된 네 면의 세트장 위에다 저희가 그려놓은 인물과 사물들을 배치를 해볼 건데요. 저는 아까 아이디어 스케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을 보면서 서 있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있고, 제 뒤쪽으로는 이제 의자가 놔져 있고요. 그래서 살짝씩 각도를 돌리면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작업실 중간으로는 오디오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창가 쪽에는 역시 냉장고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물들이 서로 겹쳤을 때 각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약간 각도를 틀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방에 놀러온 동료 작가님도 같이 넣을게요. 그리고 저와 항상 같이 있는 저의 머그컵도 놓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빠진 것이 있다면 다시 그려서 채워 넣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중심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사진을 찍을 건데 각자 사물과 인물들이 겹쳐지지 않았나를 확인해 보시고 다시 배치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앞에서 봤을 때 모든 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약간씩 위치 조정을 해 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세트장이 완성이 됩니다. 촬영하실 때는 핸드폰이나 카메라 혹은 태블릿으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태블릿을 이용해서 사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스듬히 세트장을 놔주시고요.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스틸컷이나 혹은 게임 속에서 스크린샷처럼 한번 찍어볼 건데요. 주인공인 저의 시점으로 맞춰서 찍어볼게요. 그래서 세트장의 각도를 조절하고 또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서 어느 쪽으로 저희가 중심을 잡을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 위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 위주로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도 찍어 보고요. 그래서 저의 작업실에 놀러 온 저희 동료 작가님 버전으로도 찍어 보고요. 또 좀 더 줌해서 찍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살짝 올려서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촬영을 다 마친 사진은 한번 이미지를 보시고 직접 프린팅을 해서 마지막엔 액자에 걸어볼 건데요. 이것 중에서 출력할 이미지를 선택해 보세요. 네. 이렇게 출력된 사진 이미지를 이제 액자에 넣을 건데요. 액자에 넣고 고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걸기도 하고요. 탁자에 얹혀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 각자 다른 일상과 상황을 공유해보고 또 그려보고 배치해보면서 다른 학생들이나 다른 참여자들이 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공유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기억들을 같이 환기해보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